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영기 이단합니다. 여기는 홍대 입구고요. 홍대 DJ의 플래그십 스토어에 또 찾아왔습니다. 로니 SC를 샀는데 활용은 잘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매뉴얼이나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 동영상만 보고는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 직영점에서 직접 운영하는 워크숍을 들으러 왔어요. 아무래도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분들이 해주는 워크숍이다 보니까 예전에 매빅 때도 직접 워크숍을 듣고 나서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온 김에 후지에 대한 업데이트는 언제쯤 예정에 있는지 예정이 없는지 해줄지 말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벌써 다 왔네요. 7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 동안 진행인데 로니 S와 SC 같이 진행을 하니까 교육 들어보고 스케치 남겨볼게요. 안녕하세요. 워크숍 왔거든요. 지하에서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2층에 좀 앉아계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일찍 왔네요. 7시 시작인데 회사 끝나자마자 바로 왔더니 아직 47분이나 남았어요. 그래도 위에 둘러볼 수 있는 갤러리가 있으니까 천천히 간만에 방문한 김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들어오네. 콘센트 있는 자리가 있을 텐데, 그렇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기서 영상 편집이나 하면서 시간을 좀 때워야겠어요. 잘 됐다, 잘 됐어. 아, 좀 마실 거라도 좀 사고 그랬나? 발휘가 안 되나? 이만한데. 저는 그런 영상 작업 좀 하고 이따가 교육 시간이 되면은 지하에서 진행하니까 내려가서 스케치 담아볼게요. 시간이 됐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지하로? 오랜만이다. 로니 S랑 SC 워크숍을 맡게 된 디자이프로의 김정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제품이 이제 SC까지 늘어나가지고 조금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준비된 자료는 이제 로니 S를 기반으로 준비된 자료이고요. 자료로 준비된 설명들은 이제 빠르게 넘어가고 제품의 밸런스 맞추는 방법과 앱 화면 내에서 있는 그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설명드리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로니 SC랑 로니 S랑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90% 이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점을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로니 SC가 이제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로니 SC 제품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니 SC는 액티브 트랙 3.0이 탑재가 되어 있고 포스 모바일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겨가지고 앱만으로도 포스 모바일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짐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게 특장점이었습니다. 탑재 하중이 이제 2kg인데 제품 자체가 더 가벼워져가지고 미러리스 전용으로 좀 가볍게 출시가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트라이팟, 배터리 그립, 짐벌브로 이루어져 있고요. 4분의 1인치 나사 대부분 다 공통 규격이잖아요. 쓰시고 있는 트라이팟이 있으시면 그거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짐벌을 방향에 맞게 슬라이드해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브를 잠가주시면 됩니다. 결합 자체는 끝난 거고요. 카메라를 마운트를 해야 되는데 포커스 모터까지 달아가지고 포커스 휠로 컨트롤을 한다 하면은 이 제품이 이제 카메라 라이저인데요. 포커스 모터를 달으려면은 이 라이저를 꼭 필수로 먼저 달아주셔야 돼요. 모터를 쓸 게 아니다 하면은 굳이 안 달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라이저도 똑같이 바디에 넣어서 이제 돌려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플레이트를 라이저에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포커스 모터까지 써야 돼가지고 여기에 로드 마운트를 단다 하시면은 플레이트를 달기 전에 로드 마운트를 여기에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자식으로 이제 포커스 조절을 하는 게 아닌 모터로 이제 물리적으로 포커스를 돌리고 싶다, 아니면 뭐 내 거는 호환이 안 돼가지고 이걸 써야 된다 하시면은 로드 마운트를 달아주셔야 되는데요. 홈 2개 맞춰가지고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렌즈가
조금 길다라고 좀 무거운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앞이 무거워가지고 마운트가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렌즈를 받쳐주는 제품이고요. 라이저 앞뒤에 둘 다 구멍이 있어요. 밸런스를 맞출 때 무게중심이 쏠려 있거든요. 앞쪽으로. 뒤에다 달아가지고 무게중심을 조금 뒤로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35mm. 이 렌즈는 렌즈가 조금 길기 때문에 뒤에다 달면은 로드가 짧아가지고 포커스 이제 기어까지 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앞에다 달아주시면 되고요. 얘가 스플리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모터의 전력을 공급할 때 필요한 제품인데 얘도 여기에 껴야 됩니다. 마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C는 로닌 S와 달리 각 축을 따로 잠글 수가 있거든요. 밸런스를 맞추기 좀 수월해졌습니다. 틸트축 맞추고 그리고 롤축 맞추고 펜축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도 이제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케이블까지 다 결합을 해주셔야 되고요. 카메라 컨트롤 케이블입니다. 짐벌 뒷부분에 지금 스플리터를 연결한 곳이 있죠. 스플리터 자체에 단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카메라 컨트롤 케이블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케이블을 다 달아주신 상태에서 이제 라인 정리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본격적으로 밸런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우선은 틸트 쭉 밸런스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가만히 놨을 때 얘가 움직이지 않아야지 이제 밸런스가 정상적으로 맞는 거고요. 어느 각도에서 놨을 때에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어야지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는 겁니다. 오토튠으로 자동으로 잡아주잖아요. 완벽하게 맞추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한 80% 이상만 맞춰주시면 어느 정도 얘가 다 잡아줍니다. 만약에 내가 액티브 트랙을 쓸 거다 하시면은 요 위에다가 얹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액티브 트랙 같은 경우에는 앱이랑 카메라랑 연동이 돼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위치를 추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옆에다 달았다, 그냥 멀리서 했다 이러면은 여기서 잡은 피사체를 토대로 위치를 기억하고 액티브 트랙을 하는 거예요. 액티브 트랙을 실행하는 이 핸드폰 카메라가 실제 사용하는 카메라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게 좋겠죠. 카메라 상단에다가 모바일 홀더를 달았을 때에는 틸트축 밸런스를 맞출 때 얘를 눕힐 수가 없어요. 우측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핸드폰까지 달면은 이쪽이 더 무거워지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면은 사선으로 둔 상태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사선으로 놨을 때 멈춰 있을 때까지 밸런스를 잡아주시고 잠가주시면 됩니다. 플레이트의 잠금, 얘가 앞으로 움직이지 않게 막아주는 요능이 있었잖아요. 일단 얘를 잠가주셔서 앞으로 안 가게끔 해주신 다음에 지금 왼쪽이 무거우니까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그냥 보내주시면 되고요. 멈춰 있으면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펜축이 남았죠. 펜축은 카메라를 약 한 45도, 30도에서 45도 정도 기울였을 때 카메라가 돌지 않을 때까지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밸런스가 다 맞았으면은 다시 나사를 잠가주시고 모든 축의 장착을 다 풀어줘야겠죠.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 풀어주신 상태에서 바로 전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밸런스가 맞았지만 이제 모터의 힘을 자동적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앱을 이용해서도 가능하시고요. 롤 버튼, M 버튼 조이스틱이 있는데 M 버튼과 뒤쪽에 있는 트리거 버튼 얘네들을 이제 동시에 이 LED가 깜빡일 때까지 눌러주시면은 이제 오토튠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끝과 끝 지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캘리브레이션이 있는데요. 포커스 힐 쪽에 상태등이 노란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버튼이 있는데요. 얘를 2번 눌러주시면은 그 모터가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알아서 돌아가면서요. 끝 지점 한번 잡고 다시 또 반대로 돌면서 반대편 지점 잡아줍니다. 이러면 이제 캘리브레이션까지 끝나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휠을 이용해가지고 포커스까지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SC 프로 콤보 제품을 구매하셔야지 포커스 관련된 액세서리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단품 구매하시면은 이런 모터라든지 스플리터 이런 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로닌 앱을 이용해가지고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스무스 트랙이 내가 손목으로 짐벌을 움직였을 때 이 짐벌이 어떻게 따라올 거냐 하는 게 이제 스무스 트랙인데요. 펜 틸트 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움직이는 펜인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틸트까지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짐벌을 내리면은 카메라도 같이 내려가죠. 같이 따라오는 게 이제 펜 틸트 팔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펜이랑 틸트가 같이 따라오는 거. 펜 팔로우라고 있죠. 두 번째. 좌우는 따라옵니다. 그쵸? 똑같죠 아까랑. 틸트를 다운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카메라가 같이 내려갔는데 이제는 고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틸트층은 움직이지 않고 펜축만 움직이는 게 펜 팔로우입니다. 세 번째, FPV 좌우 그리고 위아래 추가로 롤축까지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FPV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드밴드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내가 핸들을 얼마나 꺾었을 때 이 짐벌이 따라올 거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0이거든요. 0이면은 핸들을 살짝만 움직여도 짐벌이 같이 움직이죠. 그쵸? 만약에 데드밴드 값이 높으면은 돌릴 때 이거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돌려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데드밴드 값은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낮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푸시 모드를 켜주시면은 짐벌을 손으로 꺾어도 됩니다. 지금 푸시 펜만 해놨으니까 얘를 이제
펜축만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수분딩 값이 낮으면은 제가 스틱을 놓는 순간 얘가 바로 멈춰요. 근데 만약에 수분딩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멈춥니다. 값이 높으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서서히 멈춘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엔드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펜축이나 틸트축 이런 것들을 각각 좌우로 몇 도까지 틀 수 있게 하냐 하는 거예요. 펜축 같은 경우는 이제 180도, 180도 해가지고 360도 다 돌아가 있죠. 뭐 제한을 두고 싶다 하시면은 바꿔주실 수는 있어요. 센터는 앱에도 있는데 그냥 트리거 버튼 2번 누르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 2번 눌러주시면은 중앙으로 돌아오고요. 3번 누르면은 원래 이렇게 셀피 모드로 바뀌잖아요. 디세이블 셀피 모드를 활성화해 주시면은 3번 눌러서 셀피로 바꾸는 거를 비활성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정상적으로 진짜 쓰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알 수 없는 문제가, 그럴 때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정말 밸런스도 다 맞고 내가 뭐 떨어뜨린 적도 없고 물리적인 어떤 손상도 없었고 뭐 펌웨어나 이런 거 다 정상이고 시스템 캘리브레이션까지 했는데도 짐벌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면은 AS를 한번 맡기셔야겠죠. 최후의 수단으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SC의 액티브 트랙 3.0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추가가 됐고요. 기존 액티브 트랙 2.0은 인물의 패턴과 색깔을 통해 가지고 피사체를 추적을 했어요. 근데 액티브 트랙 3.0은 일단은 사람을 더 잘 인식하거든요. 그 이유가 사람의 얼굴 형태랑 어깨까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이 사용이 돼가지고 트래킹을 하면 할수록 얘가 더 학습을 해가지고 더 잘 트래킹을 한다고 하다 블루투스를 이용해가지고 원격에서 짐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화면에 있는 가상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펜, 틸트 이용하실 수 있고 여기 위쪽에 약간 바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롤축 제어가 가능하고요. 여기 맥스 스피드 스무딩 있죠. 그래서 이 값들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속도 같은 것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호환이 되면은 이제 롤 버튼 이용해서 원격으로 촬영도 가능하시고요. 카메라, 사진, 전환도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센서 타입이랑 렌즈의 초점거리 그리고 이제 중첩률을 설정해 주시고 몇 초에 한 번 찍을 거냐 딜레이를 주시는 거예요. 파노라마 사진이 자동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냥 개별 사진을 찍어주는 거고요. 합성은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짐벌 모션을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는 타임레스를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모드라고 해가지고 짐벌의 이런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급격하게 향상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M 버튼 눌러주면 얘가 노랗게 변하죠. 이러면 이제 바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M 버튼을 누른 채로 트리거 버튼을 2번 눌러주시면은 손을 떼도 이제 스포츠 모드로 전환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준비한 워크숍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SC가 나오면서 처음 두 제품을 동시에 해가지고 약간 매끄럽지 못했는데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개선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닌 SC의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워크숍은 예전에 맵을 구매하고 나서도 좀 뭔가 새로운 기능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왔었는데요. 이번 로닌 SC 워크숍도 꽤 만족스러웠고 설명서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세세한 기능까지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애플리케이션 보면은 있는 기능들이 다 뭔지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100%는 아니지만 한 70% 이상은 제가 어느 정도 설정하고 만들 수 있게끔 숙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 할인 쿠폰 받아서 치즈 플레이트 샀고요. 요거는 이제 본체에 매달아서 다른 장비들을 추가로 부착할 때 사용하는 건데 활용도가 꽤 좋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구매를 했어요. 로닌 SC가 출시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로닌 S와 겹치는 부분도 많고 해서 동시에 진행이 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두 개의 장비가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장비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꽤 많은 도움이 됐고 로닌 SC가 신제품인 만큼 신제품에 중점을 둬서 더 새롭고 많은 기능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마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어쨌든 기본 프로그램은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참가자에 따라 질문이나 그리고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 생기는 기능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다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워크숍을 신청해 볼까 해요. 참 좋은 시간 됐고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의 계획이었지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됐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끝내야겠네요.